우리 재작년 수능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4번 문제인데요. 고대 동양, 역시 춘추 전국시대 유교, 불교, 도가, 불교면 이제 인도의 습관문화가 되겠죠. 자, 고대 동양사가 과거의 입장으로 오른 말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은 3주 문제입니다. 각, 도는 두루 통한다. 도가 두루두루 통해서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도가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도가 두루두루 통해서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약간 누구 같은? 도가 사상인 같은 약간 느낌이 들죠, 그죠? 따라서 흩어지는 것은 곧 이름이며, 흩어지는 게 이름이야. 흩어지는 게 이름이야. 죽음이 삶이고, 방생방사, 선이 악이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역시 이것이다. 이름은 곧 어그러집니다. 흩어지면 곧 이름이며, 이루는 것은 곧 어그러집니다. 진인은 참다운 사람, 벌써 나왔네요. 진인, 신인, 선인, 지인, 성인, 다 장자가 강조했던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죠. 진인에서 벌써 장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인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서 그 자연스러운 쓰임에 맡겨둔다. 자, 그러면 갑은 장자가 되고요. 을,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자, 드디어 뭐가 나오죠? 노자와 장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학생들이 약간 당황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노자, 장자가 같은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노자, 장자를 구분하는 문제? 자, 볼게요. 을, 갑은 장자였고, 을, 도는 낳고, 도생, 도는 낳고, 덕은 기르니, 덕축, 기를 축, 축산, 농축산물, 네. 덕은 축하니,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로서, 새로서 완성이 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면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 부자로 자연,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무의, 자연을 강조했던 노자님의 말씀이죠. 갑은 장자, 을은 노자. 찾아볼게요. 기억, 자, 장자입니다.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화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면 물화일체, 모든 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거는 장자님이 추구한 삶 맞죠, 그죠? 물화일체에 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타고난 본성을 극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고난 본성의 극복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사상 가지고 누구밖에? 순자밖에 없다. 왜? 순자만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악하다. 성악설이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성리학, 양명학, 정약용 모두 다 타고난 본성을 잘 보존하고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중시했다. 물론 공자, 맹자, 주자, 양명학, 정약용은 도덕적으로 선한 본성이라는 측면이라면 노자, 장자는 어떤 본성? 자연스러운 본성. 요 차이점은 있죠, 그죠? 그래서 타고난 본성이 극복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을 잘 보존하고 그 본성을 따라서,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디에? 물화일체에 도달할 수 있다. 기억은 틀렸고요. 면에 노자, 재물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자, 이게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재물? 도가 사상인데 정신의 절대적 자유, 도가에서 중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노자도 맞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입장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역성혁명, 왕도정치, 누가 강조? 맹자가 강조했다. 공자는 덕치, 정명. 그러면 공자의 덕치나 정명으로부터 그걸 누가 계승? 맹자가 계승하죠. 계승해서 발전시켰다. 어떻게? 왕도정치로, 역성혁명으로.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공자가 비록 역성혁명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덕치 속에 정명을 하지 않으면 역성혁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우리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냐면 역성혁명은 맹자만 말한 거 아니냐. 공자는 정명까지 군군,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님한테 충성하는 것까지 말했고 맹자가 왕도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을 근본으로 이기지 않고 백성을 함부로 대하면 역성혁명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맹자다. 그래서 역성혁명은 맹자만의 입장이다. 이렇게 출제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도 재물, 어떤 학자들은 노자도 도가 대도 범해라, 기가 좌우라, 큰 도가 넘쳐서 좌우도 가고 우로도 가고 그러면 그 큰 도가 모두를 가지게 되지 않겠냐. 설마 차별하겠냐? 설마 구분해가지고 분별하겠냐? 그러면 직접 재물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노자도 대도의 관점에서 재물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정신의 절대적인 자유, 노자도 역시 정신의 절대적인 자유 중시하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평가원에서는 아까 공자, 맹자처럼 재물을 직접 쓰는 사람은 장자 아니냐. 노자는 무위자연, 허신까지는 말했지만 재물까지는 말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연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내시는 우리 평가원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등급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또 어떤 문제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또 나오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우리 윤사나 생명에 보면 그 사상가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상가도 동의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 문제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 그 수능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상가도 동의할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문제는 이 사상가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상가는 아니고 직접 말하는 이 사상가만 된다. 이렇게 조금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생육과 윤사의 오류의 논란이 생기는 하나의 또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우리 문제를 내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지혜롭게 같이 중지를 모아서 정말 그 사상가가 동의하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직접 말했냐 말하지 않았냐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이거를 선생님들이 같이 중재를 모아서 학생들이 혼란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니은의 재물을 통해서 정신의 절대적인 자유에 도달한다. 누구? 장자. 노자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생활과일이 우리 생륜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생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생태계 윤리, 생명 윤리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냐, 동물 중심이냐, 생명 중심이냐, 생태계 중심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아퀴나스, 근대 데카르트, 베이컨 그리고 칸트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심, 그리고 동물 중심은 피터 싱어, 톰 레건 이런 사람들은 동물 중심, 생명 중심은 슈바이처 그리고 테일러, 그 다음에 생태계 중심은 레오폴드 이렇게 해가지고 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자연과윤리라고 이제 이게 생활과윤리에 나오는 그런 파트인데 이 문제를 보면 어떤 사상가는 이 용어를 사용했고 어떤 사상가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시험 문제는 한 사상가만 사용했고 다른 사상가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를 이 사상가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덕적 지위,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흡사 모든 사상가들이 도덕적 지위를 이야기한 것처럼 한 것으로 가정하고 이 비슷한 말 했으니까 이거 그냥 도덕적 지위라고 보고 시험 문제를 낸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상가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런 표현을 쓴 사상가도 있고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은 사상가도 있는데 흡사 모든 사상가들이 그 금방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인간중심,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5명, 동물중심, 피터 싱어, 톰 레건 합하면 7명이죠. 생태계 중심, 슈바이처, 생명중심, 슈바이처, 테일러 9명이 되죠. 생태계 중심, 레오폴드 총 10명, 10명의 사상가들이 사실은 사용한 표현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한 사상가가 사용한 표현을 다른 사상가들도 다 사용했다고 보고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니은처럼 재물? 이거는 장자만 썼어. 비록 노자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는 임금과 차별하지 않는다에 동의하고 노자도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모든 것을 가지는 이 평등하게 여기는 걸 통해서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고 보았다고 할지라도 노자가 이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자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생활과윤리 문제를 출제할 때도 명확하게 이 사상가가 쓴 표현만 그 사상가가 해당되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가원이나 우리 EBS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 사상과도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하고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제 이렇게 노자와 장자를 구분해서, 이거는 노자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노자는 안 돼. 재물은 노자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야. 장자만 돼. 역성명령은 공자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공자는 안 돼. 이렇게 그 사상가가 직접 쓴 표현만 그 사상가 입장으로 본다면, 앞으로 우리 윤리학상이나 생활과학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사상가도 동의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맞다고 하는 이런 그동안의 반응이 많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평가원 출제라든지 또는 수능 연계교재, 우리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우리 집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더 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겠다. 더 이렇게 여러모로 고려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디귿을 넘어갈게요. 디귿의 을, 노자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기억나나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았어. 온 세상 만물을 추구, 지프로 만든 강아지,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노자 입장 맞죠, 그죠?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그래서 성인도 어질지 않았어. 성인도 어질지 않았어. 백성 추구,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어떤 학자들은 어질지 않다, 이거를 편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어질지 않다를 특별한 감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여하튼 어질지 않다, 불인하다, 천지 불인, 성인 불인, 노자가 이야기한 건 맞고요. 자, 앞으로 니은처럼 문제 내면 만약에 이게 디귿이 을이 아니고 갑이다. 갑이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자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도 어질지 않다에 동의했으니까 맞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천지 부인 그리고 성인 부인, 이 표현을 직접 쓴 것은 노자고 장자는 직접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장자는 틀렸다고 할 것인가? 이거는 앞으로 정말 수능 문제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문제 내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오류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몇 년간을 정성을 다해서 밤잠 자지 못하고 선생님 반 학생들도 보면 커피 마시고 바카스 마시고 정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고 밤낮게 이렇게 공부한 그 학생들의 그런 정성이 정말 실력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내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틀린다면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뜻을 모아서 학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공통된 의미를 지닌 문제를 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디귿 맞고 리을 볼게요. 노자와 장자는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죠, 그죠? 맞죠? 도가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 노자도 동의하고 장자도 동의하죠. 또 만물에 내재한다. 도는 모든 만물에 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